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 윤정아입니다. OBS 초대석 어제에 이어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용인을 손명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손명수 의원의 이 인간적인 스토리부터 정계 입문 과정, 또 교통 전문가로서의 여러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은 용인을, 이 용인시 기흥구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이 선거운동 하시면서 이 주민들과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누셨고 당선된 이후 또 국회의원이 되시고 난 이후에도 이 주민들과 소통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 주민분들 용인 기흥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좀 하시는 말씀 이거 정말 좀 바꿔줘라. 어떤 좀 점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시던가요? 철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아, 철도요. 예, 아무래도 요즘 GTX 이후에 그 철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역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건 동탄선은 지금 착공했습니다마는 그거 제대로 좀 해달라. 그 다음에 기흥 오산을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 사업 네. 꼭 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네, 들었습니다. 분당선 연장 사업. 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도권 주민분들 굉장히 사실 철도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은 어제 오늘 일들은 아니고 사실은 지난 총선을 복귀해 보면은 사실 철도 공약 각 당의 후보님들 경쟁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공약만 보면 총론적으로 차이점을 살펴볼 때 사실 강론에서는 좀 차이가 있더라도 총론 뭐 연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유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은데 용인을 주민분들이 손명수 의원을 선택한 것은 이분은 말씀하신 거 공약한 거 지킬 것이다. 특히 철도 공약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빠르게 추진해서 성사하는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결국에는 손명수 의원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기흥 오산 간 이 분당선 연장 문제나 GTX 연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들 주민분들 하시는데 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본인만의 노하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분당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서 네. 철도 사업을 하려면 첫 번째 단계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죠. 특히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분당선 연장 사업은 1단계는 통과한 셈이고요. 그때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반영이 됐고요. 반영이 됐습니다. 네. 21년도에 반영이 됐고 제가 사실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네네. 그때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예타로 가기 전 단계입니다. 아, 예. 예비 타당성 조사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지 국가재정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진짜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분당선 연장 사업은 그 예타로 가기 전 단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BC라고 하는데 비용 편익 분석이 0.8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네. 거의 그 정도는 돼야지 이게 사업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0.8이면 비용 대비 수익의 80% 이상은 일단 어느 정도. 그렇죠. 80%엔 근접하도록. 네네. 예, 그래서 그래야지 이게 수도권은 이제 막 1이 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아, 예. 대부분 이제 0.8 이상만 돼도 꽤 이제 이건 가능성이 수요가 있다는 많다. 기준이 예, 되고요. 이렇게 이제 간주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사타에서 0.5대 정도로 계속 나왔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사업이 좀 예타로 못 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국토부하고 열심히 의논을 하고 있고요. 이 BC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결국은 수요를 더 그렇죠. 높이는 수요를 방안, 높여야죠. 또 비용은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기흥 남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그 수건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이 돼야지 동탄으로는 GTX-A, SRT와 연결이 되고 또 위로는 구성역 GTX-A 또 연결이 되고 분당선을 통해서 강남, 강동 지역으로 다 또 연결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왕십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 분당선이.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실제로 여러 철도 노선의 유치나 연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 부분인데 물론 이제 용인 기흥 굉장히 인구가 팽창하고 교통수요 급증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이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설득 논리 좀 뭐 수요가 굉장히 예상 이전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좀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그냥 좀 그 깊이 들어가는 얘기입니다만은 네. 수요가 지금 동탄, 오산 쪽에서 수요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동탄에는 지금 트램이라든가 또 1호선 연장 사업 이런 그 겹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사업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오산에는 지금 신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 신도시 계획의 수요를 어느 정도로 반영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제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오산만 해도 거의 30만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신도시까지 계획도 있고 동탄 지역 화성 전체가 지금 100만 도시입니다만은 도시죠. 예. 동탄 지역만 해도 거의 40만입니다. 네. 우리 용인이 지금 110만에 육박하는 110만 건데 육박하는 우리 용인이죠. 기흥만 해도 40만이 넘거든요. 예, 웬만한 도시 규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수지가 또 거의 40만에 지금 가까워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거의 3, 40만의 새 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의미가 있다. 이런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수요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거는 좀 세세하게 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세세한 디테일을 그런 세세한 디테일을 잘 하시라 해서 주민분들이 이 국토부 출신 교통 전문가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는데요. 네, 네. GTX 부분도 참 이렇게 국회의원 뭐 분들 모시면 본인 지역의 이 지선 유치랄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연계를 어떻게 좀 하겠다. 기존의 역사 이외에도 어디서 추가를 유치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손명세는 용인 기흥에서 GTX 청취자분들 또 지역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구상안으로 어느 정차역에서 어떻게 연결된다. 이 구상과 실현 방안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지금 현재는 구성역에 GTX A가 지금 네, 정차를 GTX A 구성역이 하고 있죠.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분당선에 겹치고요. 네. 구성역이 그게 이제 수서에서 동탄까지 가는 그 GTX가 이제 물론 위로는 저 일산 파주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그 수서의 동탄 거의 중간 정도죠. 중간 정도의 예. 구성역이 생겨서 네. 어쨌든 GTX A역이 하나 우리 지역에 생긴 겁니다. 네네. 용인에. 그리고 인덕원 동탄선이 지금 착공 지금 해서 네네. 시공 중에 있거든요. 네네. 그 인덕원에 GTX C가 정차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용인 안양권 그렇습니다. GTX 그게 C가 지나게 되죠. 예, 저 이제 금정 또 안산에서 쭉 올라와서 수원부터 올라와서 과천을 거쳐서 이제 삼성역을 거쳐서 네. 의정부까지 가는 게 GTX C인데 그 노선이 인덕원에서 일단 그 정차를 하죠. 예. 우리 지역을 지나는 인덕원 동탄선. 네. 그 인덕원 동탄선이 용인의 흥덕역과 서천역이 있습니다. 네네. 두 역이 우리 지역구에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29년 전후로는 개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GTX C가 인덕원과 동탄은 GTX A, 네. 인덕원은 GTX C 이게 접근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흥덕역, 서천역만 지금은 현재는 수혜를 보잖아요. 예, 그렇죠. 인덕원 동탄선은. 네네. 그리고 구성역은 가까이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혜택을 보겠습니다만은 A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GTX A, C가 이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연결이 되게 되는데 보다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분당선 연장 사업이 돼야지 우리 기흥의 남부 지역 주민들도 네. 이 수혜를 보게 되고 네네. 동탄 구성으로 연결이 되니까.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용인 도시철도 연장 계획이 있어요. 이건 도시철도 사업인데 예. 이게 지금 저 에버랜드에서 기흥역까지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기흥역에서 우리 흥덕을 거쳐서 흥덕을 거쳐서. 수원 광교역으로 연결하는 이게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흥덕에서
GTX-C와 연결되는 인도원 동탄선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인도 동탄선 연결이 되죠. 인도선 그렇죠. 연결되고요. 예. 그 다음에 수원 광교역으로 연결이 되면 이게 신분당선역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에버랜드에서부터 쭉 처인을 거쳐서 우리 동백, 기흥 또 여기 이 구갈, 이 신갈 네. 쭉 연결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제 제대로 용인 도시철도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기흥이 완전히 도시 철도망 아니 철도망 전철망이 완전히 커버가 되는 지역으로 좀 바뀌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네. 전철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철도 연장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연장 계획이 동백에서 이제 구성, 성복, 신봉 이런 또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동백 지역 주민들도 동백에서 수지로 좀 가는 지역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성역에서는 GTX A가 연결이 되고 성복역에서는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게 네.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용인 전철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용인이 110만에 육박하지만 그에 맞는 철도망, 전철망이 부족했는데 손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철망, 철도망 좀 더 가시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좋은 기회에 또 이 부분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철도망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기흥 주민분들 버스 많이 타시죠? 그렇습니다. 예, 출퇴근하실 때 뭐 용인 기흥에서 서울 오가는 광역버스도 있는데 사실은 서울뿐 아니라 동탄, 판교, 영통 인근 지역 뭐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으세요. 현재 이제 버스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지금 당장은 이제 버스 노선 좀 늘려달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 좀 어떤 얘기 많이 들으시고 그럼 해법은 좀 어떻게 좀 제시를 좀 하시나요? 예, 이게 참 그 어려운 얘기인데 당장 우선 철도는 시간이 걸리고 당장 급한 게 버스거든요. 당장 탈 건 버스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당장 급한 건 사실 버스인데 이게 버스가 출퇴근 시간에 특히 수요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낮 시간에는 손님이 없고 네, 상대적으로 한가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증차가 버스 회사들은 그럼 낮 시간은 놀기 때문에 네, 피크 수요에 맞춰서 계속 증차를 하면 우리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또 증차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또 기사가 특히 부족하다. 현재 마을버스 이 기사는 굉장히 심각하죠. 예, 네. 이제 월급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네네. 작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증차에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사업자들은.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불편하고 당장.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결국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증차가 필요합니다. 사실 궁극적인 해법은 증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단시일내는 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예. 좀 뭐 증차 문제 어떻게 관련 업계 또 지자체랑 좀 얘기는 좀 계속 하십니까? 좀 어떻습니까? 예, 증차 문제 업계하고도 제가 의논을 하고 있고 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라고 광역버스 담당하는 데가 우리 국토부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대광위하고도 협의를 해서 대광에서 직접 운영하는 면허를 주는 네, 그 M버스라고 하는 네, 그 광역버스죠. 광역버스도 있거든요. 이제 면허를 직접 그거는 국토부가 합니다. 네, 그리고 물론 또 이제 시도에서 하는 광역버스가 있고요. 인면허를 하는. 어쨌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증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증차뿐만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약 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한달지 아니면 출발지를 좀 달리 한달지 네, 그리고 아주 계속 운영하는 광역버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출퇴근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 광역버스를 투입하는 방안. 출근 시간대에 사실은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시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한시적으로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버스를 투입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을버스는 사실 용인이 특히 마을버스가 많습니다. 아 예. 다른- 용인이 굉장히 넓죠, 사실은. 네, 넓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참 이 난개발의 대명사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팽창. 네, 단기간에 팽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당장 급한 교통 수요를 마을버스로 많이 한 사례들이 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든지 또 역시 이 뭐 차가 있긴 있는데
콩나물 시루처럼 출퇴근 시간에는 네, 그렇죠. 이용이 너무 불편하다 할지.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구성역 같은 경우에 서로 지금 좀 이용하고 싶은데 구성역에 가는 그러면 노선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리고 그게 또 너무 삥삥 돌아가면 효과가 떨어지죠. 그렇죠. 좀 신속하게 빨리 신속하게 빨리 접근하는 구성역과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그런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이 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인시하고 좀 많이 협의를 해야 될 일인데 네. 이 부분은 같이 우리 지역에서 저하고 같이 정치를 하시는 또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 또 관계기관 또 용인의 또 풀뿌리 지방의원들과 협의해서 가시적인 좀 성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네. 앞서 말하신 것처럼 용인 인구 굉장히 급속도로 팽창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고향이 수원이긴 한데 제 고등학교 때 네. 용인군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좀 굉장히 뭐 20년 내 인구가 뭐 5배 팽창해서 110만의 도시가 네, 육박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팽창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좀 문제점이 이제 문화 인프라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용인 시민분들도 얼마나 이 문화예술 체육 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이 관련 인프라 확충 절실히 원하시겠습니까? 이런 삶의 질 부분과 관련된 문화예술 체육 인프라 어떻게 좀 늘리실 생각이신가요? 이 부분이 정말 고민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벌써 이 3만 불 시대, 3만 5천 불 시대의 선진국이 됐는데 그러면 결국 삶의 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문화, 예술, 체육 인프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용인이 특히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인근 수원이나 심지어는 동탄하고도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 체육 인프라를 늘리려면 결국 땅입니다. 아 그렇죠. 땅이 토지가 있어야죠. 예. 일단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를 참 구하기가 지금 특히 우리 기흥 지역에는 마땅한 그런 부지 확보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사실 난개발의 부작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지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런 좀 큰 그림에서 기흥 호수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기흥호수 프로젝트. 예, 기흥 호수를 정말 아름다운 우리 용인의 자원인데 기흥의 자원인데 지금 현재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농어촌 공사가 전체 관리 관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에서 이거를 제대로 된 뭔가 이런 그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중앙부처 관리이기 예. 때문에 용인시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죠. 할 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용인 그 기흥 호수의 관리권이 용인시가 될 수 있다면 그렇죠. 어, 용인시 관리로 한다면 용인시만의 계획이 가능하겠죠.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지는 네. 여기에 무슨 환경적으로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이 그래. 수질 부분의 환경 부분 생각해서도 난개발을 막아야겠죠. 네, 환경도 그렇고 이 아름다운 기흥 호수와 어우러지는 시설은 생각해 보면 결국 문화예술 시설이 아니겠느냐. 네, 문화예술 시설.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기흥 호수 관리권만 우리 용인시로 할 수 있다면 문화예술 인프라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기흥 호수를 정말 제대로 된 아름다운 그러나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기흥 호수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근데 뭐 거기만 또 1000년 동안 10,000년 동안 오로지 기흥 호수만 바라보고 그렇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역도 많죠. 예. 그래서 다른 또 대안도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 흥덕 지역에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한 5,000평 정도 되는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아직 좀 가야 할 길이 멉니다마는 교육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 부지를 예술고 신설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역시 예술고등학교 신설. 그렇죠. 예술고등학교로 하면서 더불어서 문화예술 시설을 좀 더 크게 지어서 네.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시고 용인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공간으로 학생들도 물론 당연히 네, 이용하고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도 제가 얘기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체육
체육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체육 부분. 체육은 지금 동호회 분들은 열망이 굉장히 큽니다. 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예. 그래서 문화예술 체육 인프라 어쨌든 토지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네. 열심히 찾아서 네. 좀 확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국토부, 국토교통부, 국토는 이제 토지죠. 이 땅 확보, 이 국토부 출신 손명수 국회의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이 용인 기흥 이 지역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국회의원 나란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손명수 국회의원님 이제 임기를 시작하시고 초선 의원으로서 또 법안, 이 손명수의 1호 법안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이 법안 입법 활동 계획 좀 갖고 계신가요? 예, 아까 제가 기흥호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1호 법안은 아무래도 교통 인프라 제가 전문가입니다만은 네. 철도라든가 뭐 버스 이런 것들은 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입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업으로 해결해야 될 성격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열심히 해서 해결을 하면 되고 입법적으로 해결이 꼭 필요한 것이 사실 기흥호수 문제입니다. 기흥호수 문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농어촌 공사 관리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자원을 우리 용인시가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관리권을 지금 사실 이게 저수지로 돼 있거든요. 농업 기반 시설로 돼 있습니다. 뭐 농업용수 확보 목적이네요. 네, 원래는 예. 이게 사실 저수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잖아요. 네, 이미 그렇죠. 여기는 우리가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능적으로 저수지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이런 저수지의 경우에 관련 지자체로 관리권을 이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법이 필요하다. 네. 사실은 제 지역구에서 3선을 하셨던 김민기 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노력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 1호 법안으로 아무래도 지역의 상징성도 있고 해서 기흥호수의 관리권을 지자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1호 법안으로 해볼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도시에 물이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받은 겁니다. 네. 이 용인에 기흥호수가 있다는 건 굉장히 축복받은 것인데 이 용인 시민을 위한 어떤 이 문화 창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용인시가 관리권을 갖는 게 맞겠죠. 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 손명수 의원님 꼭 입법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앞으로 의원의 행보가 참 기대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하실 일도 많고 네. 또 그에 대한 해법도 굉장히 좀 많이 갖고 계신데 앞으로 좀 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좀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이 OBS 청취자분들 또 용인을 기흥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포부 좀 어떻게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좀 어떻습니까? 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지역의 일꾼으로 뽑아주신 우리 용인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를 뽑아주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용인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어서 용인을 발전시켜라 하는 것이 하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 세워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거의 지금 진입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사실은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나라의 방향이 너무나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많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나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또 국격이 제대로 세워지도록 미력하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용인을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용인 주민, 경기도민 모두 교통 전문가 손명수 의원에 거는 기대가 상당한데요. 지역 주민들 가장 큰 염원인 이 교통 문제 해결, 그리고 앞서 약속하신 공약들 기흥호수의 이 진정 용인 시민의 품에 안기는 일들, 이런 부분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손명수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OBS 초대석 용인을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정화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